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우선 RSI 지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016년 중반에 시작된 불마켓과 지금 RSI 지표가 닮아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플랜 B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분석을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먼슬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월로 봤을 때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이 상대 강도 지수가 지금 현재 60이 조금 넘는 상태예요. 한 62 정도 와 있는데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의 이 62 정도 왔던 이 구간이 과거에 2016년도와 비슷하다는 거죠. 2016년도에 왔던 요 자리와 비슷하죠. 지금 RSI가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한 44, 45 정도부터 쭉 올라와서 지금 62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태인데 과거에 2015년도를 지나서 2016년도가 그 시즌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던 그 시기, 2016년도부터 가격이 상승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상대 강도 지수가 이 비슷한 상황, 결국에는 이 과거 2016년도의 불마켓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때부터 이제 상승을 2016년도에 또 급격하게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RSI에서는 이 상승하는 패턴이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차트만 보면은 이제 조금 가격 흐름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차트까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이 월봉으로 RSI가 지금 62 정도 와 있다는 거 보이시죠? 과거에도 이 정도가 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보통 많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2016년도 지금 이 횡보하는 곳, 근데 지금 RSI는 이것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이 구간과 좀 비슷한 상황에 와 있죠. 그래서 60 정도대가 여기를 형성했던 이 가격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거의 이제 초중반 정도 됐던 그 시기에 이 RSI가 나왔습니다. 60 정도가. 자, 그래서 지금의 RSI 62 정도도 이제 그 패턴으로 봤을 때 이 강세장의 이 시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작점 정도에서 좀 한 중간 정도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RSI만 보고 이걸 이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시장의 상황, 그러니까 장세가 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RSI도 당연히 과매도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그 과매수 상태로 보통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즌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큰 흐름들은 변함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맞춰서 과매수 과매도 국면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과매수 국면은 전혀 아니에요. 정확히 중간 정도에 지금 와 있고 앞으로도 더 이제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트렌드로 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현재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 내용인데요. 보시면 트레이딩 샷의 분석을 보면 이 골든 크로스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 그 52평선 202평선인데요. 이게 2일 차트라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그 정점을 찍었던 이 픽을 찍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그 최고점을 찍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횡보가 한 4개월 정도가 지속이 됐었어요. 2016년도로 봤을 때. 그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52평선을 기준으로 계속 상승과 하락, 횡보가 계속되었다는 거죠. 똑같이 지금도 지금 52평선을 기준으로 이때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한번 픽을 찍었고 나온 후에도 한번 이 픽을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52평선을 앞뒤로 해서 계속 횡보가 계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4개월 정도의 이 매직 구간들이 들어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거 RSI도 이제 40 정도 여기에서 지금 나왔던 요 40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여기 구간에 이제 진입하면서 이제 불마켓에서는 여기를 이제 찍고 가는 형태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한번 찍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분석도 재미있는데요. 크립토 울프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월봉으로 이제 봤을 때의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이 과거에 이제 불장이었을 때, 재미있게도 이 음봉이 3개월 연속으로 나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죠. 이게 하락할 때 이제 음봉인데, 전달보다 하락을 하고 마감을 하면 이 음봉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하락이 연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개월 이상. 자, 보시면은 이렇게 2개월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한 적이 있었지만 3개월은 가지 않습니다. 3개월은 그 전달보다는 높게 올라가서 양봉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바로 다음으로 양봉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강세장일 때에는 3개월 연속으로 음봉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16년도에도 음봉이 나오지만 바로 다음 달에 회복을 하죠. 여기 2달이 나오지만 그 다음 달에 회복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대부분 한 달 그 조정이 나오면 바로 다음 달에 회복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달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크립토 울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살짝 조금 양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처럼 그런 형태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세보다는 여기서 이제 전환하는 흐름들이 살짝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윌리우가 이제 비트코인이 $9,400대 가격은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윌리우가 분석을 하는 내용은 지금 그겁니다. 128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터치하는 구간이 왔다는 건데요. 과거에 이 128일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흐름들이 대부분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128일 구간 128 이평선 이 구간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윌리우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근데 이게 이제 저점이 확실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터치 정도만 했고 이게 완벽하게 돌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 될지 더 낮은 저점이 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그 정도는 염두를 해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반감기 이슈에 랠리 기대감이 커진다. 그리고 맥스카이저가 28,000달러를 전망한다 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우리 해싱 컴퓨터 파워라고 하죠. 이게 이제 9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게임 이론을 이제 대비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가격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향후 2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 보통 비트코인의 가격도 과거에는 따라 올라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이 브렉시트와 존슨 새로운 총리죠. 영국에서 지금 이제 브렉시트
새로운 총리로 이제 나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브렉시트를 이제 하게 되면 실제 영국의 파운드화는 영국 유로화에 대비 이제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하락하는 그 영국의 파운드화에 대한 걱정들,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인 그 비트코인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브렉시트나 뭐 그 보리스 존슨을 검색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많죠.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그거는 일반적인 것 같고요. 이 트렌드를 봤을 때 그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느냐를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연관성이 그렇게 딱히 막 크게 있어 보이진 않죠. 이렇게 트렌드가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참고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진짜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가격이 뭐 이때 잠깐 상승했다고 안전자산이라고 취급하기에는 지금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노보그라츠 비트코인 대중화 최소 5년 예상한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클 노보그라츠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론자 중에 한 명이죠. 굉장히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많이 했었던 유명 헤지펀드 출신의 이제 억만장자인데, 이 암호화폐 혁명을 이제 대부분 이제 섣불리 판단을 하고 빠르게 이제 혁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일상으로 들어오는 데는 최소 5년은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노보그라츠가 이제 자신이 시드 투자자로 참여한 가정용 운동기구 스타트업 이제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이주 기업 공개를 신청하기까지 8년이 걸렸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장기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그게 회수가 될 때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기업 공개가 되기까지. 그래서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시장도 그 정도로 길게 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숨에 1, 2년 만에 갑자기 막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비트코인은 전 세계 갑자기 다 쓰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하나씩 이제 퍼져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또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속도가 붙는 기간은 있겠지만 그 시간이 꽤 생각보다 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것들, 만약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면 절대 짧게 보고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의 투자가 뭐 한두 달 만에 나는 뭐 100%, 200%의 수익을 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뭐 50%, 70%가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내가 한 최소 몇 년, 한 3년, 5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이제 예상을 하고 지금 기대를 하는 부분은, 기관이 이제 느리지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기관들이 진입하는 시기가 다음에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잠재적으로 지금 기대되는 게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건데, ETF 승인이 이제 규제기관이 딱 들어와서 암호화폐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신호가 이제 되는 건데, 이제 그게 바뀌어야지만 실제적으로 큰 금액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시오 페이스북 리브라 비트코인 결제 분야 공백을 채울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원래 및 거래소 아브라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빌 바히드가 소셜미디어 이제 거인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리브라가 결제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한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아직은 결제에서 확실하게 이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페이스북이 채워줄 것이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채워줄 것이다라는 분석이고, 뭐 크게 덧붙일 만한 거는 생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재미있는 소식인데, 바이낸스 보고서가 인민은행 말 암호화폐, 현금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CBDC, CBDC로 이제 뭐 중앙의 본원 통화와 1대1로 이제 대비되는 암호화폐를 내놓겠다라는 계획들이나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암암리에 계속 흘려내고 있어요. 소식들로.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작업들을 암암리에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공개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낸스에도 보고서에서 이런 걸 내놓은 거 보면 그냥 내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인민은행이 제공할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인 위안화로 1대1 담보가 되며 인민은행과 시중은행, 일반 시장 참여자를 연결하는 이중 구조 시스템을 가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화폐 발행과 상환에 사용된 1차 레이어가 인민은행과 시중은행을 연결하고 2차 레이어가 시중은행과 일반 시장을 연결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레이어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실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연결되는 부분과 그리고 개인들,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이중 구조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보다 상세히 지금 이런 계획들이나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이 잡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나 뭐 이런 암호화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암호화폐에 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자국의 통화를 지켜내지 못하면 과거에 그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그 IMF야 뭐 이런 외환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중국은 대비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과연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중국의 정부의 뜻대로 과연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거래소에서도 뭐 거래가 되는 날들도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쉬쉬하면서 조용히 가는 것 같고, 뭐 언젠가는 뭐 나오면 확실히 공지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국 인민은행에서 만든다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중국 자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좀 자세히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